이 얘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거론이 됐는데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 당권 거래소를 놓고 계파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를 펼쳤는데 여기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들을 쏟아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1번 누굽니까?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바로 누가 해내겠습니까 그 일을? 아직도 저 구태 친윤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합니다. 홍준표 찾아서 4명이서 당돈으로 하와이 여행 가고 한덕수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이준석에게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을 시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영화 보고 대선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으로 가십시오. 드립니다. 제가 이 옷을 입은 거 가지고 분실렁대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여기에 왜 김문수 이름이 없습니까? 이건 친윤 떨거지들이 한덕수로 바꿔치기 하려고 일부러 이름 안 새겨서 나누는 거 아닙니까? 네, 처음 영상에는 2번을 얘기하는데 사실 한동훈만 연호하는 모습이 또 눈에 좀 띄긴 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의 경선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를 진짜 후보로서 민 게 아니라 한덕수 교체용으로 만들었던 후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또 한덕수 후보도 나 시켜주는 줄 알고 갔더니 또 팽당했기 때문에 또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당내 통합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내란 상황에서의 이 분열된 국민들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해야 되고요. 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줬잖아요.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모든 게 다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사죄가 먼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정말 유능하고 통합, 책임지는 그런 정당으로서 거듭날 것임을 또 말씀드립니다. 네, 이 방금 그 화면에 보셨던 걸 보시면 특히 한 전 대표는 친윤을 향해서 좀 날선 비판을 좀 쏟아내긴 했습니다. 뭐 친윤 떨거지, 구태, 야합 이런 좀 약간 원색적인 단어들도 좀 쓰긴 했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서 네. 한동훈 그 전 대표가 그 전날 전전날 왜 김문수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한동훈 외치지 말고 김문수 외쳐달라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지지 연설했습니다. 네. 그 앞부분이 다 긴 게 다 그게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요 부분만 보면 김문수 후보 지지는 안 하고 당내 그것만 얘기했나 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저는 전체 맥락을 보여주는 그 장면들은 아니라 생각하고요. 네. 김문수 후보가 당권을 노리고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김문수 후보는 지금도 봉천동 25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전 재산이에요. 경기지사 재선했는데 재선할 때까지도 임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당권에 욕심이 있어서 여기 또 대선에 출마했다고요? 나라 살리겠다는 그 진심, 그거 하나로 나온 겁니다. 그 진심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단일화가 후보 매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단일화 김종필 DJP 단일화 때 내각제 개헌하겠다. 그리고 김종필 총리. 그래서 실제 총리가 됐습니다. 다 그럼 그것도 다 후보 매수를 한 것인가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당 내부에서 이런 국민들께 아직도 이제 좀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있지만 네. 큰 틀로 보면 원팀으로 돼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팀으로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어제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얘기 중에는 하와이 당돈으로 하와이 여행을 갔고 한덕수 전 총리 뭐 다 공격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온 거는 홍준표 특사단은 각각 잡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긴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당 내에서는 좀 내부 공격이 아닌가 친윤을 향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당이라는 것은 건강한 어떤 권력 투쟁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아예 없으면 그것은 사실 정당,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당이 있죠. 우리나라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된 당이 있습니다. 저희 당이 그것보다 지금 국민들께
이렇게 지금 대선 국면인데 이런 게 사실 저도 떳떳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많이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도 그거예요. 싸우지 말아라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사실 답할 말씀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이것이 저는 아무 일사불란하고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누가 한마디 얘기하면은 법도 그거에 따라서 바꾸고 이런 정당보다는 훨씬 이것이 정상적인 정당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하고, 자, 그렇더라도 지금 이렇게 많은 시민들께서 절박하게 대선 승리해서 나라가 역주행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런 것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자제해야 되지 않는가. 좀 한 번씩 더 생각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제 MBN 보도를 보시면요. 국민의힘 내부 단체방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보시면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하라 뭐 이런 성토가 좀 쏟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그림 보시죠. 뭐 권성동 원내대표 배현진 의원의 말이네요. 지금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거리 유세 하다 보면은 권성동 때문에 투표 안 한다라는 분들이 심각하게도 적지 않습니다. 힘 빠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시면요. 뭐 대충 뭉개고 넘어갈 것 같지만 유권자들이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캡처 이 내용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단톡방 안에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공유가 되고 있는 거 최근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공개적인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SNS에 쓰거나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단톡방이라는 것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지금 대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백가쟁명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시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네. 있고 아니다라고 반론할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근데 저게 이제 그 MBN이 취재력이 좋아가지고 이제 공개됐기 때문에 이제 단톡방에 나온 것이지만 저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언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아까 참 그 말씀 못 드렸는데 아까 윤 전 대통령이 영화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옹호했다라고 하시는데 그 발언축 앞에도 다 들어봤거든요. 김문수 후보 얘기가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그 뉘앙스가 아니 그분 탄핵됐지 않냐. 그리고 이제 탈당해서 우리 당도 아니지 않냐. 근데 그 영화 보고 하는 거 그거를 굳이 내 입으로 그것까지 비판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다. 저는 그런 뉘앙스로 익혀졌거든요. 근데 그것이 부정선거를 옹호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그 왜곡이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친윤을 또 공격을 했습니다.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옛날에 미워했던 감정을 약간 잊어버렸을 수는 있는데 이준석 당권을 잡고 들어와서 당권 잡고 친윤들 내치려고 하면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땐 또 한동훈이 덜 밉다고 하는 겁니다. 하하. 예. 알겠습니다. 자기들 생존, 숙주를 계속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윤들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숙주라는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대변인. 이게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요, 누군가 또 반응을 하고 이게 점점 더 확대 재생산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증폭시킬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분이 저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정치적인 자유인 것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또 코멘트 하지 않는 것도 저는 제 소신에 따라서 그건 정치적인 자유라고 생각하고요. 당의 공식적인 어떤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손학규 전 대표 같은 저는 지금 이제 이재명 캠프로 가고 있는 이른바 보수라는 인사들, 뭐 사실은 이제 국민들께서 크게 뭐 인상을 받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가는 것이 이제 막 뉴스로 다뤄지는데, 손학규 전 대표 같은 이분은 민주당의 대표를 지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도 했던 분인데 그런 분이 어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너무 안 다뤄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게 비중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런 그 분이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을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상권 분립 법칙까지 파괴되는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사명감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국민들께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 얘기도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한덕수 전 총리도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한번 결심을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어제 지지 선언을 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이 소식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의 소식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어제 다른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바로 한덕수 전 총리의 얘기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래도 당신이 이 국민의힘 입당도 하고
또 뭐 섭섭한 게 많고 그렇겠지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 뭐 노하더라고요. 그 김문수가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약자를 위해서 살아온 이런 걸 생각해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뭐 저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이 국민의힘 후보 확정 여부를 두고 불거진 내용이 지금 선거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서도 살펴봤듯이 파장이 좀 남아 있는데 그 당사자로서 이렇게 좀 물러나서 자연인으로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부분이 좀 책임 회피 아니냐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김문수 후보 유세하고 응원하러 나왔잖아요. 근데 첫 일성 메시지가 한덕수 후보는 안 돕는다는데요. 이거예요. 자기가 부각될지는 모르지만 후보는 부각되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난맥상인데 한덕수 후보도 사라지고 홍준표 시장도 사라지고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후보에게 요구하는 건 많은데 후보랑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자중질환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전쟁통에 싸우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당내 통합마저도 시킬 수 없는 정도 수준의 무능한 정당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 이번에는 국가가 상당히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정당에게 꼭 채찍질을 한번 해주시라 말씀드립니다. 선거 국면 속에서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본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사실 뭐 저희가 다 들려드리지 못해서 손학규 전 대표도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뭐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법관들도 들고 일어나고 있고 뭐 호텔 경제론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 전 총리도 말은 그렇겠지만 지원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학규 전 대표께서 일성으로 저 얘기를 한 건 아니죠. 그 다른 중요한 말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답변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오자마자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예. 한덕수 전 총리 전 존경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지난번에 결심하셨다고 생각하고 자연인으로 사시는 것은 이제 대선 이후에도 자연인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한덕수 전 총리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국가 역주행을 막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승훈 그 위원장님은 국가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심각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한미군 재배치해서 괌으로 다 돌린다 트럼프 행정부가라는 보도를 했어요. 예. 단독 보도 근데- 확인은 안 됐지만 네, 현재까지는 우리 국방부는 뭐 한미 간의 논의는 없었다라고 네. 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한미 간의 공고한 동맹과 신뢰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저쪽 다 쉐쉐하면 된다라는 말 또 며칠 전에 했을 때 미국 조야가 정말 발칵 뒤집혔다라는 게 미국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예.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 아예 패싱하고 그냥 김정은과 직거래했어요. 동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일이 온다면 우리의 안보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휴전선에 높이 장벽 북한이 쌓은 게 우리 정부가 탱크로 밀고 올라갈까 봐 북한 정권이 참 견디다가 장벽 쌓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일화 상황에서도 뭐 이제 통상이라든지 외교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많이 부각시켰던 한덕수 전 총리이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입장은요.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이야기대로 저희가 어디 있는지 지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전해져 왔습니다.